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올해 한번 찍어 보려고 계속 준비를 했던 영상인데 계속 시간이 애매해 가지고 그동안 못 하고 있다가 드디어 찍게 된 저의 비디오 에세이 시리즈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비디오 에세이는 그냥 제가 붙인 이름이고 예전부터 팟캐스트 유형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뭔가 여러 가지로 선뜻 '해야겠다.' 이런 결심이 안 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구랑 같이 "팟캐스트처럼 해 볼래?" 라고 막 얘기도 해 보고 했었는데 그냥 좀 가볍게 제 채널에서 이제 비디오 에세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앞으로 좀 시리즈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뭔가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제가 좀 항상 주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깊게 빠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키워드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거에 관련된 책을 사서 읽고 좀 혼자 생각을 하고 이런 편인데 혼자서 이제 기록하고 아카이빙은 해 오고 있었지만 이거를 좀 많은 분들이랑 나눠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단 말이에요. 책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그런 반응을 보고 '아 이런 거를 좋아해 주시는구나.' 하고 한번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쪼끔 '용기를 얻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이런 거를 항상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지만 매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다 보니 갈등이 있긴 있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누면 더 많은 시각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항상 제가 고민하는 부분 어떤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그 이후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갈 수 있을지를 매번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 혼자 하는 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디오 에세이라는 것을 기획해 봤습니다. 가벼운 팟캐스트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여러분한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항상 책을 통해서 저는 읽고 그냥 읽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무조건 제 삶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항상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노력이 삶을 많이 전반적인 만족도를 올려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게 있으면 다 같이 나눠 주시고 저도 앞으로 그런 거를 나눠 보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는 어떤 저의 어떤 관점이라든지 어떤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무서웠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한 지 이제 9년 차인데 유튜브를 좀 오랫동안 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뿐만 아니라 하시는 분들이면 좀 다 공감하실 텐데 유튜브에서 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나의 주관에 대해서 좀 뚜렷하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것을 늘 좋지 않은 시각으로 근데 이게 좋지 않은 시각까지도 괜찮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항상 좀 날카롭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늘 있거든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좀 더 심했었던 것 같아요. 도덕적인 그런 잣대를 정말 빡세게 들이밀었었거든요. 특히 여자 유튜버들한테는 더 그게 심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법적인 것을 어기면 안 되고 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그런 잣대가 엄청 엄격하게 들이밀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항상 저도 자기 검열이 정말 심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검열이 영상을 찍지 않더라도 스스로한테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괜찮게 생각해. 나는 그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뭐 노출을 했을 때 '근데 이건 이거 아닌가요?' 라는 어떤 공격적인 반응들이 온다든가 그러면 나는 그게 괜찮더라도 뭔가 괜찮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할까요? 과연?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죠. 그게 팩트죠, 사실은. 현실에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에서도 인터넷에서 목소리 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좀 다수처럼 보여지는 게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실상은 그게 다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사람을 많이 대하고 만나면서 얘기를 하면 사실 그렇게까지 윤리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무슨 어떤 제가 콘텐츠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왜 흑인 문화에 대해서 흑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문화를 다른 인종이 따라할 때 그럴 때 그 온라인 상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엄청 크더라는 거예요. 뭐 드레드를 한다거나 뭐 어떤 흑인들이 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거나. 근데 그 다른 인종의 사람이 뭐 드레드를 했나? 그걸 하고 실제로 흑인들한테 "근데 나 이렇게 머리를 한번 해 봤는데 어떤 것 같아?"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지. 흑인들 막 엄청 많이 만나 가지고 계속 한 명씩한테 물어봐요. 근데 "너무 멋있다. 너랑 너무 잘 어울려. 멋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명도 빠짐없이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근데 혹시 온라인에서는 뭐 이런 걸 했을 때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걸 혹시 아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흑인들이 그런 거 다 신경 끄라고 fuck up 하라고 그런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프로 불편러들이 댓글에서 목소리가 세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게 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강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앞으로.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강의를 듣는데 방송대 강의를 듣거든요.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에서 주어진 많은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게 자유인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걸 배웠는데요. 제 삶의 목표가 사실은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속박에 묶여 있는 게 항상 좀 싫거든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 어떤 정말 그 프레임을 나한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저의 약간 발작 버튼이에요. 저도 항상 누군가를 볼 때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어쨌든 나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빌드업을 한번 깔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음성으로 나의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잖아요. 늘 내가 A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박제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진짜 부담스러운 게 되게 컸었는데 근데 사람은 언제든 B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C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게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는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더라도 내가 A라고 이야기한 게 남아있다 보니 나는 B야, 나는 C야 이렇게 나중에 의견을 바꿨을 때 언니 근데 그때는 A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반응도 생각보다 되게 많다. 근데 사람은 고정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시대나 어떤 주어진 환경 등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는 게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 알아요? 내 몸에 세포가 다 바뀌는 그 주기가 있대요. 그 세포가 다 바뀌면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전의 거랑은 완전히 같을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과연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 사람일까? 이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사람은 시시각각 변화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진짜 좀 시달렸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오래 했고 예전에 정말 생각 없이 어디까지 나를 보여줘야 되지? 그 경계 설정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을 때 찍었던 정말 너무너무 사적인 것이 모든 게 다 오픈돼 있었던
그런 영상들을 제가 이제 지금은 다 비공개 처리를 했어요. 왜냐면 나를 지켜야 하니까. 그걸로 누군가는 나에게 계속 상처를 줬으니까. 근데 그때 영상을 다시 보고 싶다고 진짜 한 5년 넘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 그냥 보고 싶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 그때 재밌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졌냐.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닌데 그때의 나처럼 내가 바꿔서 가짜로 행동하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재밌을까?' 이 유튜브 자체도 어떤 한 유튜버의 영상을 소비하는 게 이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이게 진짜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때 너를 소비해야 되는데 왜 너는 그때처럼 안 해 주냐고. 그때처럼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게 항상 한계가 생겼었던 것 같아. 지금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 대해서 규정 지어서 생각하는 사람은 늘 존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해명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정말 사소한 거에서부터. 다른 의도로 생각했을 때, 다르게 받아들였을 때, 뭔가 인간관계였다면, 아, 근데 사실은 나 그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영상은 그게 아닌 거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안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어느 순간부터 해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을 기점으로 제가 저한테 작년이 진짜 뭔가 좀 되게 변화하는 계기가 됐었는데 작년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생각과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나 해명하는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규정 짓는 거를 '내가 통제할 수 없구나. 그냥 오해하게 둬야 되는구나.'를 이제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내가 진짜 하지도 않은 일인데 뭐 그러면 당연히 해명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늘 뭔가 방어적이고 늘 해명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좋은 점들 되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나라가 토론에 진짜 약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게 예전에도 그랬는지 아니면 요즘 그런 게 좀 더 강해진 건지 모르겠어서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가 통제 성향이 강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파시즘적인 성향이 진짜 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좀 획일화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느껴져요. 내가 A라고 생각하는데 A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게 진짜 강한 것 같고 왜 그럴까를 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걸까?' 이런 것도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집단주의로 손꼽히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타이트한 문화가 있고 루즈한 문화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이트한 문화가 강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규범도 엄청 강하고 그거를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하는 게 낮대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압박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의견 통일도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이게 타이트한 문화의 특징이라고 해요. 뭔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하나의 의견을 얘기를 하면 아닌데? 이러면서 꼭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처럼 생각해 하면서 그걸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저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생각을 꼭 사람이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 상대방이랑 의견이 같지 않다고 해서 이 둘 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맞고 저게 틀리다가 아니고 둘 다 맞을 수도 있는 건데 항상 강요하는 게 진짜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올렸던 유익한 책 영상에서 어떤 책을 읽고 제가 '아 이게 되게 재밌다.'는 평이 많았었는데 저는 막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았다.' 이제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달린 댓글이 "그거를 별로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쉬워요."라는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좀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아쉬워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남도 똑같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서?" 라고 했더니 맞대. 귀여워. 귀여운데 사실 모두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길 바라는 거? 어른스럽지 못한 생각이죠. "너도 나처럼 생각해." 이런 게 강한 것 같아. 좋아하는 유튜버가 내가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귀여운 마음이었겠지만, 이렇게 귀여운 마음도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제가 얘기한 의견의 통일화와 같은 맥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나라의 그런 통제 성향이라든지 의견 통일의 압박은 다 있겠지만, 한국이 그게 비교적 강한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이 전통적으로 수직적 집단주의가 강하고, 뭐 위아래라든지 서열이 좀 분명한 그런 집단주의가 강하고, 다른 의견이나 다른 위치에 있으면 우리 질서를 깨는 사람처럼 느끼기가 쉽기 때문에 좀 공격적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좀 동아시아 전반적으로 집단주의나 권위주의적 경향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 집단주의가 강하면 어떤 관계에 대한 눈치를 보기가 쉽고, 관계 유지하는 데 최우선적인 게 있어서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보면 그 어떤 공기의 흐름을 깨는 사람으로 문제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쉽대요. 다 말 안 하고 있는데 "너만 그렇게 느껴?" 다 느끼고 있는데 말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다는 거지. 우리 일상에서도 어떤 눈치를 통해서 직접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자아가 세거나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좀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살짝 왕따시키거나 좀 이상하게 보면서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문화가 강하다고 분석이 된대요. 우리나라가 그런 고맥락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고 어떤 비언어적인 것들로 빨리빨리 눈치를 보면서 알아채야 되는 거. 전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 그냥 원하는 게 있으면 제발 그냥 말로 하면 안 돼? 진짜. 그리고 나는 진짜 너무 힘든 게 그 수동 공격적인 거 있지. 그냥 별로면 그냥 차라리 별로라고 말을 하라고, 수동 공격하지 말고. 난 그게 너무, 정말 너무 힘들었어. 이 집단주의 가치가 강하면 협상하고 토론하는 것보다 그냥 순응하고 복종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거를, 이 관계를 위협하는 걸로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좀 방치하면서 키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는 오히려 지금 성인이 돼서는 그게 되게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게, 나는 절대 복종하거나 순응하지 않았어. 할 말을 늘 했어. 솔직히 말해서 내 입장에서는 순응하고 복종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는 왜 이렇게 분위기를 흐려? 왜 이렇게 사회화가 안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한다는 거지. 근데 미안한데 내 입장에서는 겁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게. 내가 A를 원하면 A를 원한다고 말을 좀 그냥 하면 안 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은 나랑 어떤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기보다는 어떤 집단을 흔들고 나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다 보니까 반대편에 서 있으면은 '적이야.' 이렇게 느끼기가 쉽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온라인상으로 가면은 좀 더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 항상 어떤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구나.'가 안 되고 의견 통일을 강요한다는 거. 이거 참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파시즘적 의견 통일화, 그리고 그런 수동 공격, 원인이 뭘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뭐 조선 왕조처럼 한 왕조가 수백 년간을 지배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어떤 명령 체계에 익숙했던 경험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답을 정하면 그냥 그거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어떤 역사적인 제도가 있고, 그게 구조화가 된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 군사 독재나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도 어떤 우리, 한 목소리, 한 나라,
이런 슬로건을 만들면서 어떤 집단주의나 희생, 복종 이런 게 강조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일상이나 조직 문화 그리고 뭐 회사, 학교까지 그게 다 스며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관성처럼 그게 이어지는 거라고 해요. 이제 획일화된 그런 트렌드들도 보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되게 막 도태될까 봐 무서워하고 사실 유행이라는 게 굳이 안 따라가도 상관없잖아. 사는데 지장도 없고. 모두가 그걸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게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그 대중문화의 이해라는 강의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대중문화가 발달하게 된 원인도 어떤 그런 집단주의적인 것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해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환승연애를 보고 두바이 쫀득쿠키를 먹고 이런 거 어떤 메가 트렌드가 이거를 하면서 어떤 집단에서 서로 공유가 되잖아.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어떤 교집합이 생기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내가 뭐 흑백 요리사를 안 봐. 두바이 쫀득쿠키 안 먹어. 뭐 이런 거 관심도 없어. 그러면은 이 집단에 속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게 되게 강하다는 거지.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도 획일화가 되고 거기에 빨리 막 속해야 될 것 같고 하는 거 자체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들 눈치 보는 게 너무 심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집단에서 홀로 딱 떨어져 나왔을 때 그거를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의견 통일화 그리고 이런 파시즘적인 면모는 역사적인 것이 크다. 그리고 아무래도 집단주의 뿌리라 함은 유교적인 게 크대요. 유교 사상. 이 유교 사상이 나는 진짜 나랑 안 맞아. 개인의 의견보다는 관계의 조화를 중시하고 또 토론보다는 윗사람, 연장자 또는 다수의 의견에 맞춰야 되는 것? 이게 착한 행동으로 취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다른 생각을 내는 사람을 항상 문제아로 낙인을 찍고 의견 통일을 강요를 하는 거죠. 이게 요즘에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온라인에서 진짜 좀 더 심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를 보면은 결국에는 불안해서 그래. 인간은 뇌가 가성비를 많이 따진다고 했잖아요. 내가 항상 예측 가능한 것을 보고 듣고 곁에 둬야 안전하다고 느껴지는데 자꾸 그 예측 불가능한 어떤 것들을 보면은 막 자꾸 통제하고 싶은 거지. 그게 통제하고 싶은 이유가 결국에는 다 불안함에서 온 거다. 불안함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각자의 의견을, 개인을 조금 더 존중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감정이 상하지 않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개인적, 사회적으로 둘 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회색 지대를 버티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건 맞고 저건 틀려. 이게 아니고 저 사람한테는 저게 더 맞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보면은 그럴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동 공격을 하는 거 대신에 좀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전 이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친해도 친한 사이에 어떻게 그걸 말을 할 수 내가 뭔가 내 의견이 다른 걸 말했다가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떡해? 괜히 상대방이 기분, 감정 상하면 어떡해? 근데 오히려 그걸 말을 안 하는 게 더 큰 오해와 더 큰 그런 불화를 일으킨다니까. 좀 부드럽게 단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서로 눈치를 좀 덜 보지.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저는 이런 거를 싫은 게 있으면은 그냥 싫다고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이다 보니 제 주변에 좀 눈치를 많이 보는 친구들 있죠. 오히려 나랑 있으면 그 친구들도 좀 편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나는 그냥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환경이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나랑 안 맞는 어떤 뭔가 거슬리는 그런 유튜브를 본다든지 칼럼을 본다든지
나와 반대의 정치 성향을 가진 콘텐츠를 좀 정기적으로 좀 재밌지 않아 근데? 좀 약간 그거를 내성이 쌓이게 하는 거예요.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 다른 색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좀 견디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 사회 차원에서 또 필요한 거는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토론하는 교육을 진짜로 계속 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대요. 한국 교육 과정에도 비판적 사고나 그런 민주시민 교육이 명목상 들어가 있긴 한데 논쟁이 생기는 것을 되게 무서워해서 그 현장에서 그 교육을 하시는 교사 입장에서도 자기 검열을 되게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적 사고나 토론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어렵대요. 그리고 너무 우리나라가 어떤 항상 정답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하는 게 강해서 정답 맞추기를 하는 게 되게 강하대요. 학생들끼리도 서로 다른 입장을 근거를 들면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보호를 받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하는 연습을 교육적으로 계속 해야 그런 흑백 논리라든지 그런 파시즘적인 정서가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나라가 근데 이후부터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어떤 인문학적인 거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받을 시간이 좀 없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들 막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건지 좀 아둥바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의견을 나누는 거지? 나는 다수의 입장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 목소리를 내는지조차도 잘 모르겠는 거지. 사회교육 차원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대중문화, 뭐 미디어나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보자면 어떤 분노나 선동 콘텐츠의 보상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예를 들면 우리 편, 저 편 이렇게 나누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알고리즘에서 과도하게 보상이 되면은 그런 파시즘적인 정서가 증폭이 된다는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또 플랫폼이나 언론에서 갈등보다도 좀 서로 다른 입장 간의 브릿지 대화, 합의 과정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계속 보여주는 거. 사실 근데 이게 난 진짜 건강한 토론을 하는 거? 그거를 진짜 잘 못 본 것 같아. 없었던 것 같아. 그런 거를 계속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게 또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공유하기 전에 정확한 출처를 한 번 더 보는 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어떤 스크린샷, 그런 짤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결국에 개인은 좀 단호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내 주관을, 내 관점을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회색지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버티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고요. 사회는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이나 제도, 알고리즘의 환경을 깔아주는 방향으로 다 같이 가야지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파시즘적인 통제적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또 집단주의의 어떤 폐해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의 의견 통일을 강요하고 다 같이 이거를 생각해야 되라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냥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게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점이 좀 없다 보면 누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온라인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많다고. 누군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다수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는 그러기보다는 저는 이게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변화한 지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번 좀 정제된
사실에 기반한 정보들에 대한 책이나 좀 다양한 매체들로 습득을 하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되게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타인의 생각이 내 생각인 것처럼 하고 살았던 게 진짜 많이 사라졌어.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진짜로 내가 생각하는 건지 누가 이게 맞다고 하니까 그게 내 생각인 것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다 같이 또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비디오 에세이라는 콘텐츠를 시작을 하기 전에 느꼈던 어떤 우려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가 토론에 약하고 어떤 의견 통일이나 파시즘적인 면모가 강한데 그거를 어떻게 개인이나 사회가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 봤어요. 뭔가 물 흐르듯이 쭉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이거를 보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관과 여러분의 관점과 선택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유인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저의 비디오 에세이는 여기까지고 다음 비디오 에세이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